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논작물 1과목 마지막 시간 평균 수확량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가입 기준, 벼 품목이 좀 특이하죠. 벼하고 다른 품목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인수 관련 수확량 오랜만에 한번 해볼까요? 인수, 가입 할 때 어떤 수확량이 필요하다고요? 표준 수확량, 또요. 평년 수확량, 또요. 가입 수확량. 그쵸? 여러분 모든 강의를 다 생기초 듣고 오셔야 합니다. 기본 강의는. 표준, 평년, 가입. 자, 표준 수확량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2023년 농금원 이론서 기준으로 다 내용이 빠져 있죠. 제가 2024년도 농금원 이론서에서 가장 간절히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친구가 재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재추가 되면 여러분 학습량이 확 늘어나요. 과수, 과실, 밭작물, 논, 네. 지금으로서는 제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응용한 문제를 내려면 표준 수확량 계산식을 문제에 주어주고 제시하고 그 정도는 낼 수 있잖아요. 식을 제시하고 응용해서 풀 수 있는 현재로서는 평년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우리에게는. 그쵸? 우리 평년 수확량 산출 여러 번 해봤었죠? 자, 평년 수확량의 일정 비율을 가입 수확량으로 하죠. 이 세 가지가 인수 관련 수확량이 있어요. 자, 평년 수확량은 크게 평년, 수확량은 아니죠. 엄밀히 말해서. 하지만 인수 관련 수확량에서 나오는 것 중에 적종의 착과량이 있어요. 얘는 수확량은 아니지만 그냥 인수 관련 수확량 쪽에 넣을게요. 왜? 평착의 100%를 가입 수확량으로 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평년 수확량이 있겠죠. 여러분 논 밭작물에서는 자꾸 이렇게 카테고리화 시켜놔서 핵심을 잡아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 많은 내용 속에 그냥 막 빠져서 허우적거리시면 안 돼요. 자, 평년 수확량. 평년 수확량은 말 그대로 일반적인 평년 수확량이 있고요. 그리고 벼의 평년 수확량이 있어요. 물론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고 가장 기준이 되는 거. 얘죠, 얘. 일반적인 품목에 적용되는 평년 수확량. 자, 이 친구는 종합 과수할 때 우리 많이 했었어요. 밭작물 쪽 가서 한 번 더 해보죠. 네. 물론 밀, 보리, 귀리에서도 나오지만 밭작물에서 문제 한 번 더 풀어보고요. 근데 특이한 쪽으로 내가 문제를 내겠다. 출제위원이 좀 어렵게 내겠다. 그러면 평년 착과량하고 벼의 평년 수확량에서 문제를 낼 거예요. 벼의 평년 착과량은 물론 D분의 C, 기준 표준 수확량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거 적과 착과량을 그 해의 적과 착과량 할 때 이제 상한과 하한이 있었어요. 그쵸? 자, 벼는 그럼 뭐가 특이할까요? 왜 같은 수확감소 보장 방식인데 이렇게 구분이 될까요? 자,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서 보면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지금까지 과수했으니까 종합과수, 수확감소 보장 종합과수했으니까요. 과수 뭐가 적용되죠? 품종. 재배 방식은 적종만 되지만 네. 수령. 우리 계속 이거 했었잖아요. 그쵸? 품종, 수령. 같은 품목이라 해도 어떤 품종이니? 몇 년생이니? 적종 같은 경우는 재배 방식이 어떻게 되니? 이거에 따라 수확량이 달랐어요. 표준 수확량이 달랐어요. 실제로 표준 수확량이라고 하는 것은 기관에서 산출한 이 품종을 이 재배 방식으로 이 수령을 재배하면 이게 표준이 되는 수확량입니다 였잖아요. 거기에 내 과수원의 경장 요소, 가입 주수라든지 이런 것만 적용하면 내 과수원의 표준 수확량이 되죠. 즉 과수는 얘들에 따라서 다르지
과수원 사정에 따라서 다른 건 별로 없어요. 아니, 많이 재배하면, 많이 심으면 많이 수확하고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주스라든지 그 과수원의 경장 요소는 당연히 반영되지만 그게 크지 않다고요. 얘들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과수는 품종 재배 방식 수령에 따라 다르지 그 과수원의 어떤 요소가 작용되는 건 크지 않다. 가입 주수? 주당으로 나눠버리면 결국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쵸? 네. 주당으로 나눠버리면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당으로 나눠버리면 그쵸? 똑같이 나오는 거죠. 어떤 뭐 많이 가입한 과수원의 것은 많이 수확량이 계산이 될 것이고 적게 가입한 것은 과수원은 적게 수확량이 계산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얘들이 작용한다. 그 과수원의 사정은 그렇게 크게 어떤 수확량을 불러일으키는 뭐 변화시키는 어떤 요소가 되지 못한다. 변은 반대예요. 변은 반대예요. 변은요. 지역이 작용을 해요. 우리 벼하면 어디예요? 전남. 엄청난 그 평야 지역. 물론 다른 지역에서 되지만 지역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잖아요. 지역에 경작할 수 있는 지역, 없는 지역이 있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수확량, 인수 관련 수확량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품종. 그렇죠. 품종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죠. 이 외엔 없어요. 몇 년생이니까 얼만큼, 몇 년생이니까 얼만큼 뭐 많이 작용하는 게 없어요. 재배 방식에 따라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 지역이면요. 이 품종을 재배하면 뭐 예를 들어 해품미를 충남 쪽에서 재배하면요. 526인가 그럴 거예요. 526 킬로그램이 기준이에요. 1000제곱미터 10R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지역, 품종. 대신 뭐가 다양해요? 벼는. 농가 사정이 다양해요. 농가에서 언제 이양했니? 이양을 빨리 했니? 늦게 했니? 또요. 친환경 재배니 아니니? 농가 사정이 많이 작용을 해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 가장 중요한 차이 한 거예요. 평년 수확량이 왜 이렇게 나뉘어지냐? 과수는 그 자체, 품종 재배 방식 수령 그 자체, 그 과수원의 사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수확량을 할 때. 많이 심으면 많이 수확되는 건 당연한 거고. 벼도 마찬가지죠, 그는. 어느 작물이든. 근데 벼는 그 농가에서 언제 이양했고, 무슨 방식으로 이양했고, 사실 재배 방식도 작용을 해요. 그 농가에서 어떤 재배 방식을 했느냐, 뭐 농가에 따라서가 많이 좌우가 된다. 즉, 이 품종을 이 지역에서 심었을 때는 이게 표준인데 벼에서는 기준이란 말을 씁니다. 그 농가에 따라서 수확량이 많이 달라지더라. 그에 따라서 평년 수확량 공식이 벼와 벼 이외의 것으로 나눠진다. 자, 여기까지 보고 들어갈게요. 나머지 뭐 정의, 용도 다 똑같아요. 농작물 재해보험에서의 과거 5년은 과거 데이터 산출의 기준은 보험가입 직전 5년입니다. 보험가입 실적 수확량 자료와 뭐 다른 품목의 평년 수확량에서는 가입한 해의 수확량 이렇게 나와 있죠. 가입 실적이든 가입한 해든 같은 말이죠. 미가입 연수에 대한 표준 수확량을 즉 실제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한 그 해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 평년 수준의 기후와 영농활동과 자연재해 등을 기준으로 해당 농지에 기대되는 수확량. 즉 자연재해가 없는 이상적인 해가 아니라 평년 수준으로 재해가 있었다.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살짝 표현만 다를 뿐이고 다 같습니다. 용도, 가입금액의 결정. 다른 말로 그쵸. 가입 수확량의 결정. 평년 가입.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 보험 가입 금액. 그쵸. 보험금 지급 시 감수량 산정의 기준, 감수량? 다른 말로 피해율 산정의 기준, 평수 미평. 이건 이미 암기 끝났어야 됩니다, 저거는. 네.
자, 산출 방법. 직전 5개년에 수확량 및 표준 수확량에 의해 산정된다. 신규 가입, 과거 데이터가 없어요. 가입한 애 표준 수확량 100%를 평년으로 한다. 한도, 가입연도의 표준 수확량의 130%. 여러분 계산하신 다음에 이거 놓치시면 안 돼요. 요거. 물론 예를 들어 표준 수확량이 100. 근데 계산한 평년 수확량이 90.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표준 수확량 100인데 표준 수확량에 못 미치잖아요. 무슨 130%까지 갈 것도 없죠. 보험금 지급 한도, 이런 한도는요. 여러분이 어림잡아 생각하시고 요거 좀 경계선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만 해보시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않고 이거 매번 이거 하실 필요 없는 거예요. 자, 평년 착과량은 여기에 해당 안 됩니다. 언젠가 나중에 해당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해당 안 됩니다. 평년 착과량은 저 비교하지 않아요.